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회 문제 키워드 포착에서 함께 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의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획취재팀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앞서서 예고한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숨겨진 의혹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 2차례 추가 기소가 됐고 모두 21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검찰 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어느 정도일까요? 몇 개나 될지 또 그 혐의가 다 실제로 밝혀질지 오늘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불법 사용,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그리고 불법 사찰. 이렇게 꽤 많은데요. 자, 오늘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바로 뇌물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1인 사면을 놓고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뇌물 관련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S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를 했습니다. 네, 뇌물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인데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 혐의를 적용을 해야 하는군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난 2009년 S그룹 측은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370만 달러, 약 45억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이 당시 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사면 등의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백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에서 소송비를, 그것도 수억 원이 되는 금액을 대신 내준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단순 뇌물수수죄의 경우 청탁 여부와 관계없이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 간 직무 관련성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소송비 대납 과정 등을 밝히려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 측에서 이 소송 비용을 부담한 후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요. 같은 해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고요. 정부가 경제인 한 명을 위해 사면을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만약에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그와 관련해서 또 처벌을 받겠군요. 네, 이미 이학수 전 부회장이 소송비 대납 최종 결정권자는 이건희 회장이라는 진술을 했지만 현재 이건희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기 때문에 직접 조사 없이 기소 중지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고 또 청탁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뇌물 액수가 많아서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적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뇌물죄 중에서도 제3자 뇌물죄라는 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라고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 업무 연관성과 대가성, 또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밝혀내야 혐의가 입증이 됩니다. 결국 일반 뇌물죄보다 혐의 입증이 훨씬 까다롭고 또 뇌물 액수가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소송비 대납이 뇌물죄로 또 적용이 된다면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밝혀진 국정원 불법 자금 혐의에 관련해서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혐의 중에서는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5일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 또 국가손실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또 그 후에도 부하 직원을 시켜서 청와대 부근에서 국정원 특활비 총 2억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요. 또 국정원 특활비를 주고받은 복수의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또 원세훈, 또 김성호 전 국정원장들은 뇌물 공여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 중에서 그래도 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부분은 가장 입증이 쉬웠던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도 계속 그와 관련해서 조사 중인 거죠? 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김 전 기획관에게 적용된 국고 손실이나 뇌물죄 혐의는 돈을 수수한 것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보강 수사를 거쳐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밝혀진 부분만 보면 국정원에서 받은 10억 원대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 8억 원으로 18대 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뇌물을 받고 불법 여론조사 등을 사용한 그 과정 모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조사 중인 게 있나요? 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불법 자금을 추가로 포착해서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기존에 알려진 국정원 상납 자금과 다른 돈으로 그 돈과는 별개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자꾸만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기된 의혹이 다 사실로 밝혀져서 처벌을 만약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물죄는 꽤 높은 형량이 구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뇌물 수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억 원 이상 뇌물 수수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9년에서 12년형을 기본형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데요. 좀 하루빨리 조사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 취재 중에 만난 사람이 있다고요. 네, 저희 쿠키뉴스 기획재팀이 서울 강남 구 모 성당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를 만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과 처남의 소유라고 했는데 이게 맞느냐, 또 상속세를 왜 다스 지분으로 내느냐 등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을 거부한 채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요. 그에 대한 대답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고 김재정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상속세 이야기는 뭐죠? 네, 권 씨의 남편 고 김재정 씨는 지난 2010년 지병으로 숨졌는데요. 그는 다스의 지분 48.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따라서 이 소유했던 부동산과 채권, 주식 등 대부분 재산은 부인인 권 씨에게 상속이 됐고 또 부과된 상속세만 해도 41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이상하게도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이 주식으로, 다스 주식으로 이 세금, 상속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아,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냈다고요? 네, 권 씨는 상속인에게 불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물 납부를 택했습니다. 이 다스 최대 주주를 포기하고 주식 19.73%를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현재 다스 지분의 23.6%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최대 주주 자리는 지분 47.26%를 보유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에게 넘어갔고요.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하네요. 이게 사실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꽤 많을 테고,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낸 뒤에 주식 배당금을 갚아 나가면 될 텐데, 왜 권영미 씨는 이 상속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냈을까요? 네, 그래서 더 실소유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권영미 씨로부터 남편이 사망한 뒤 다스 관련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족끼리 상의도 못하냐는 주장을 했지만 그건 결국 권 씨의 최종 선택에 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됐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의심 가는 행동이 자꾸 이어지는 만큼 검찰에서는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죠. 네, 검찰은 권영미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다스의 실소유주 과연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이전 대통령의 처남과 형이 공동으로 소유는 했지만 다들 실제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예전부터 의혹은 끊이지 않았던 거죠. 네, 이 실소유주 논란은 오랜 이슈로서 이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 또 종로구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불거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제기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위반 재판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지속되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유주는 형과 처남이라면서 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해외 법인의 법정 대표로 선임됐다는 점, 또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다스가 BBK 투자 자문회사에 투자한 140억 원 회수를 위해서 청와대와 LA 총영사관 등이 동원됐다는 문건이 발견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한결같이 절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측근들 진술은 좀 다르잖아요. 네, 다스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전 경리팀장 최동영 씨는 검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스에서 18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 씨도 검찰에 출석해서 이 최 씨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고요. 또 얼마 전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도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들 말이 정말 모두 사실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게 정말 확실히 되는 건데 만약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밝혀짐으로써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소유구조에 따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또 재산 은닉이나 차명재산, 세금 탈루 등인데요. 이 국세청은 이미 다스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실소유주 문제는 BBK와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름, 이 BBK 사건인데요. 검찰의 공식 이름은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기 사건입니다. 김경준 씨의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기가 주된 규명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김경준 씨는 이 사건의 주범 및 교사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발표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김경준 등과 함께 LK뱅크를 만들어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BBK의 설립은 김경준이 했고 또 사기 사건도 독자적으로 벌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벗었고 김경준 씨만 혐의가 확정돼서 처벌을 받았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8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 후 만기 출소되어 미국으로 강제 추방이 됐고요. 또 출소한 후에도 김경준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김경준 씨의 형이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 대통령은 관련해서 그 의혹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가 김경준 씨와 그가 세운 옵셔널 벤처스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 비용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그룹에서 부담을 했고요. 이건희 회장 사면을 위한 뇌물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스와 BBK 뇌물은 다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 만약에 재수사를 통해서 BBK 사건에서 주가 조작 사기를 최종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드러나면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최종 지시자가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 특정가중처벌법상 횡령은 공소시효가 15년인데요. 2007년 12월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고요.
또 횡령 사건이 벌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특가법상 횡령 사건이 벌어진 2001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두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것처럼 이전 대통령이 차명재산 은닉을 위해서 친인척을 동원을 했지만 반대로 이게 친인척이 그의 위상을 이용해서 또 범죄를 저지른 일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특혜 주장도 끊이질 않았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면서 30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가 2008년 7월에 구속이 됐는데요. 이 수감 중 무려 총 3번이나 형 집행정지를 받으면서 무려 1번의 구속 집행정지와 3번의 형 집행정지, 총 4번의 집행정지로 대통령 친인척 특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 오빠 김재용 씨 역시 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막는 대가로 4억여 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이 되어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9천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친형 이상득 의원이잖아요. 꽤 많은 사건에 연루가 됐었죠. 네, 2012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7억 6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친형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는데요. 또 한 기업으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을 이유로 중단됐던 공장 중축공사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아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뭐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제는 측근들까지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 여론조사의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구속수사 찬성하는 비율은 74.2%였고 반대하는 비율은 20.7%, 모른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은 5.7%였습니다. 단편적으로나 이 여론을 보여주는 결과인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소명해야 할 혐의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앞으로 나와서 잘못한 일은 직접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키워드 포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의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